안녕. 오늘은 현대시 추천사 할 거예요. 추천이라고 하는 시는 그네 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네를 뛰는 것, 그네를 밀어주는 것에 대한 노래라고 되어 있고 작품의 길잡이 여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알아보기를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이 시의 형식적인 유기성, 시의 형식이 여기네요. 고전 인물인 춘향이를 시적 화자로 내세워 새롭게 창자한 시적 정황 속에서 춘향이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말들은 춘향이의 심정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걸 확인할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오셔서 작품 개관, 갈래는 서정시고요. 제재는 그네고, 바로 요 그네가 추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어지겠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지상의 번뇌와 하늘의 질서 사이에서의 몸부림치는 인간의 숙명, 그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좌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향에 대한 계속되는 지향, 여기까지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춘향이의 극적 독백이 드러납니다 라고 하지만 이 시에서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다. 향단위로. 운율, 이미지, 어조 등 여러 언어 형식이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있다. 작품을 보기 전에 전체 해제를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고전 소설인 춘향전에서의 모티프를 빌려 쓴 작품이다. 춘향이가 향단이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춘향이가 화자, 향단이가 청자. 초목이 만말한 봄날의 시간적 배경, 춘향이가 그네 타는 상황 속에서 시적 진술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모두 이와 관계된다. 하지만 시인은 시적 정황과 주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완전한 새로운 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적 정황과 주제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 있다. 이 시의 화자인 춘향은 먼 바다로 가는 배처럼, 먼 바다 이상향, 배처럼 그네를 타며 초목과 새와 나비들이 만발한 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뒤에서 필기할 거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지상의 존재. 꼴배기 싫어. 그거는 아니에요. 시적 화자가 애정 주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들입니다. 이 지상의 아름다운 사물들은 춘향이에게 사랑의 번뇌를 일으킵니다. 사랑의 번뇌가 가득한 지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서로 가는 달처럼 하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선은 여기에선 서방정토를 의미하게 될 거다. 정토를 의미하게 될 거다. 서방정토. 그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 그러네요. 그네줄에 묶여 있어서 갈 수가 없거든.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또다시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허무한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허무한 시도를 계속한다.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는 이러한 춘향이의 심정을 반영한 시적 비유고, 춘향이에게 놓인 이 비극적 정황, 이 비극적 정황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 인간의 본질적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숙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다. 밑에 작품 구조는 1년에서부터 그네를 타고 지상으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한다. 지상의 세계, 사랑의 번뇌가 가득한 지상의 질서가 제시됩니다. 사랑의 번뇌, 세모 표시할 거예요. 지상에가 번뇌가 없는 하늘의 세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늘의 질서에 속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짝 좌절하는 듯 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숙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이 허무한이라는 말이 교재에는 쓰여져 있지만 빼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 시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죠. 추천사. 춘향이의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작할게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향단아라고 하면은 이 시의 시적 청자고요. 그네줄이라는 것은 추천이라고 하는 이 시의 제목과 연결이 되면서 이 그네줄이 있으면 그네를 타면서 하늘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 하지만 하늘에 가까이 갈 수만 있을 뿐 거기에 묶여 있어서 결국엔
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근해줄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역설적인 역설적인 상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역설적 상징물.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뭐 있냐? CF,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써놓은 유리창에서의 이 유리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죽은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황홀한 느낌을 주지만 결국엔 그 유리창에 막혀 있어서 아이와 나를 단절시켜주는 하나의 소재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다. 역설적 상징물, 정지용 유리창에 유리하고 같은 놈 찾으시면 된다. 시험 문제는 근해줄에다 밑줄, 기역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시어를 찾아 쓰세요 하면 유리창 떠올리시면 된다. 진짜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그네줄 밀고 춘향이가 가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디예요? 바다예요. 먼 바다는 하늘.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먼 바다는 하늘을 비유한 표현이고 춘향이에게 있어서의 일종의 이상향이 될 테고 도대체 왜 이상향인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상에서의 일체의 억압이라든지 번뇌가 없는 곳.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세계다. 초월적인 세계면 인간 사는 세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로 나가면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 해서 서가 그쪽에 해당될 거거든요.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라면서 뭐뭐 하는 듯이 라며 직유법 쓰여져 있고 그네를 미는 동작을 배를 미는 동작에 비유하고 있다. 멀리 떠나고 싶어요. 어디를 향해서? 바다와 같은 하늘을 향해서. 이 다소곳이 흩날리는 수양버들로부터 느낌 너무 좋은데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 더미로부터 얘네도 너무 이쁘지 않을까?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면서 방금 읽은 요 세 줄에서는 다양한 세 가지, 네 가지 소재들을 열거를 썼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공통적으로 표시해놨던 요 세모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지상의 존재. 꼴배기 싫은 거 아니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춘향이 이거 너무 좋아해요.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 근데 이 말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어떻게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 너무 좋은 거지만 내가 꿈꾸는 더 이상적인 세계에 가기 위해선 버려야 합니다.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내어 밀듯이 향단아 라는 말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시에서 반복이 되면 뭐를 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운율 형성도 중요하지만 시적 화자, 하늘로 가고 싶어요에 대한 그만큼의 간절함이 강조되고 있다.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자, 요게 또 은근히 주의할 포인트가 돼요. 밀어라. 명령형. 밀듯이 그 다음에 밀어 올려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요? 어조가 명령의 어조에서 간청하는 어조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간절하다.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너무너무 가고 싶죠.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하늘은 뭐를 나타낸다? 이상향을 나타낸다고. 그 이상향이라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1년에서 이미 한번 체크를 해놨었죠. 하늘 이상향 억압과 번뇌가 없는 초월적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직유법.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느낌표 꽝 찍혀있네. 영탄적 어조. 왜 가슴이 울렁울렁할까? 멀미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울렁이는 가슴, 초월적 세계에 대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소망, 꿈 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다. 향단아, 네가 밀어주면 나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여기에서의 시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앞에 요 말을 살짝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어 인간의 한계. 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서방 정토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서방 정토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의 극락세상이죠. 불교적인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 달은 서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달에다가는 네모. 하지만 나는 서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달하고 나하고 같다? 아니, 둘이 서로 다르다. 마지막 년 읽기 전에요. 여기에도 살짝 말을 하나 넣어 놓을게요. 그렇지만 그래도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어머, 춘향이 지금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있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춘향이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를 초월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꾸 좌절하지. 그네를 타고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되면 자꾸 내려오죠. 상승과 하강.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아이들을 반복하고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볼게요. 이 시의 마지막 년과 주제. 그네를 타는 동작이 바람을 일렁이는 파도에 비유되어 1년에서 먼 바다로 나아가는 배에 비유된 것과 대조됩니다. 파도는 짧은 왕복 운동을 하고 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춘향이의 한계를 깨달은 심정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바람이 파도를 계속 일렁이게 하듯이 춘향이는 지상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다른 출판사 교과서라서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 우리들 꼭 필요한 것만, 이 작품에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이 시의 화자는 누굽니까? 춘향이요. 너무 쉬운 얘기죠. 화자는 춘향이다. 그네 타는 장면을 각 연별로 정리해보자. 읽으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3번에 대해서는 딱히 볼 거 없고요. 4번에서는요. 이게 나올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시니까 운율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년에서는 느, 르라는 느낌을 줘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2년에서는 음을 주어서 거친 느낌을 줍니다. 말소리가 각 연의 의미와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무느르, 유성음, 울림소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그네가 허공을 가르는 느낌, 배가 바닷물을 가르며 멀리 나아가는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 1년에 2, 3, 4행은 길이가 짧지만 2년은 전체적으로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며 말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의 길이와 1, 2년의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볼게요. 이러한 것들은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으니까. 1년에 2, 3, 4행은 짧으니까 천천히 읽게 되고요. 느린 속도감을 줍니다. 그네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 2연으로 오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빠르게 읽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과 연관이 됩니다. 빨라지는 만큼 춘향이의 마음에 있는 번뇌를 거칠게 토로하고 있어요. 배처럼 그네를 밀어 올려다오. 배가 어디를 가듯이 하늘로 가듯이 그네를 밀어 올려다오. 내가 하늘로 갈 수 있게. 비유의 적절성. 비유 좋아. 됐고. 마지막 5연에서 그네 타는 모습은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에 그네 타는 모습을 비유해 줬고요. 어떻게?
지상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3의 1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작년 정도 작년이었나? 여기 수능 연계교재에 이 어조에 대해서 나타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타나 있었냐면 얘네들 전부 처음엔 간곡한 당부, 의지, 갈망, 체념, 완곡한 당부라고 했고 실제로 그 연계교재에서는 당부라기보다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이러한 말을 썼었으니까 얘네들 꼭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시적 화자의 정서가 절정에 달한년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 이 정도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외워두도록 할게요. 화자의 정서가 절정에 달해 있다. 3년. 다음 페이지. 이 시의 형식과 표현에 드러난 작품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인간은 숙명, 자신의 운명에서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소망하는 이상향에 대해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학습 확장은 당장 우리 시험 문제는 딱 확인되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 8페이지 확인도 여기도 패스. 그 다음 9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들 반복되는 내용과 설명이 있으니까 2번 정도는 설명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쭉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필기해 드린 것들은 뒤에 나오는 설명들 전부 다 합쳐서 거의 빠진 것 없이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뒤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4페이지에 나오는 이 필기된 내용들을 한 번은 더 보시라. 라고 확인할게요. 추천사 여기에서의 마무리 짓고요. 조금 있다가 다음 작품으로 만날게요. 안녕!